몽이, 쫑이, 꼬몽이의 이야기. 나와 같이 사는 동안 행복했니? 5. 몽이가 병에 걸렸다. 그해 가을, 몽이가 숨쉬는 게 힘들어 보였다. 눈에는 누런 눈곱이 끼고 가끔 코가 막히는지 코에서는 콧방울이 풍선처럼 생기곤 했다. 밤엔 짭짭거리는 소리도 점점 심해졌다. 강아지가 계속 입맛 다시듯 짭짭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코를 계속 핥는다면 주시해서 봐야 한다. 통증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걸 몰랐던 풍뎅과 돌프는 자는데 묘하게 거슬리는 그 짭짭 소리에 잠을 설쳐서 몽이에게 짜증을 내곤 했다. 풍뎅의 얄팍한 지식에 의하면 눈물샘이 막혔을 때 저런 증세가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눈물샘과 코로 연결된 관을 뚫어주면 될 거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일말의 불안감도 없이 해맑게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그날 풍뎅은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다. 강아지는 주인의 병을 자기가 짊어지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몽이가 아빠를 많이 사랑했었나 보다. 아빠는 완치시켜놓고. 늦여름쯤 몽이의 이를 닦일 때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봤다. 사람도 칫솔질을 심하게 하면 잇몸에서 가끔 피가 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동네 병원에서 늘 건강검진을 위한 피검사와 이것저것을 해왔기 때문에 칫솔질을 심하게 해서라고만 치부하고 있던 풍뎅이었다. 목욕을 시킬 때 얼굴 부분을 씻기다가 여러 번 물리기도 했다. 바보 엄마 풍뎅은 샴푸가 눈에 들어갔거나 얼굴을 잘못 만져서라고만 생각했다. 혹시 이 닦이는데 많이는 아니고요. 가끔씩 피가 나는데 왜 그런 거죠? 제가 칫솔질을 너무 심하게 한 건가요? 라고 물을 때면 의사쌤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심하게만 하지 마세요. 라고만 했다. 그래서 몽이가 큰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몽이에게는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 첫 번째, 짭짭거리는 것. 코를 계속 핥아서 엄마 아빠까지 잠설치게 하는 것. 두 번째, 얼굴을 만졌을 때 무는 것. 목욕을 시킬 때도 얼굴 쪽에 손 가는 거 싫어하는 것. 세 번째, 누런 눈곱이 끼는 것. 네 번째, 숨쉬기 어려워하는 것. 다섯 번째, 코로 숨 쉴 때 힘들어하거나 코 막힌 소리를 내는 것. 여섯 번째, 숨 쉴 때 코에 방울이 생기는 것 등이다. 이런 증상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았어야 했다. 병원에서 코 안에 작은 혹이 있는데 그게 혹시 악성이면 편편상피암일 거라며 CT 촬영을 권했다. 생각 속에 있지도 않던 암이라는 단어가 풍뎅의 가슴에 콱 박혀왔고 눈물이 줄줄 흘렀다. 지금 엄청 큰 결석도 있어요. 이 결석이 잘못해서 요로를 막으면 폐사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한쪽 잇몸이 다 주저앉아서 왼쪽 이는 덜렁덜렁 달려있을 뿐이에요. 혹시 암이 아니면 어떤 병인가요? 아마 치주염일 거예요. 코 안에 혹은 단순 혹이라서 그냥 코를 막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호흡이 어려운 거고요. 만약 암이라면 결석 수술도 하면 안 되고 암일 경우에 주사도 잘못 맞으면 안 돼요. 암의 전이를 촉진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마 치주염일 거예요. 그 말만이 풍뎅의 귀에 들렸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CT 촬영의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암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평소 과장대마왕인 의사선생님은 암일 리가 없다며 결석 수술을 함께 권하셨다. 조그만 병도 과장을 대빵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아닌 거다. 그래서 풍뎅은 철석같이 믿었다. 이때 동의한 게 그녀의 첫 번째 실수이자 마지막 실수이자 치명적인 실수였다. 잘못된 수술. 암은 아니랬어. 그래, 암은 아닐 거야. 그동안 이를 잘못 닦은 게 내 잘못이고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 몽이가 암일 리가 없어. 암 아니야. 실성한 여자처럼 중얼거리며 풍뎅은 치약과 칫솔 그리고 좋다는 구강제는 모두 사들였다.
코 안쪽으로 생긴 혹과 치주염 때문에 이가 썩어서 잇몸 뼈가 녹아내린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뒤져 치료 방법을 찾기도 했다. 그러다가 알게 된 버려진 아이들과 보호소의 실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입양 보내는 분들,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 등 많은 사연을 접하게 됐다. 왜 모피를 입으면 안 되는지, 동물원의 동물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알기 시작했다. 결국 무책임한 인간들에게 상처받은 생명들이었다. 풍뎅은 모르던 세상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하던 세상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게 두렵기도 했다. 거기서 병에 대한 여러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치은염과 치주염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찾아냈다. 하지만 절대 암에 대한 정보는 열어보지도 않았다. 혹시라도 부정탈까 봐서였다. 수술 전날이 됐다. 단순 치주염이기를 굳게 믿은 돌프와 풍뎅은 수술 후 며칠 동안은 뛰지 못할 거라서 아가들과 피크닉을 갔다. 날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었지만 풍뎅은 아침부터 서둘렀다. 도시락을 싸고 아가들 간식도 챙겼다. 몽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가끔씩 코로 숨쉬기 어려워했지만 특유의 웃음을 시종일관 지어주었다. 몽아, 너 내일 잘하고 올 거야. 응? 계속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을 거야. 엄마가 꼭 고쳐줄게. 풍뎅은 몽이에게 수십 번 되뇌어졌다. 하지만 몽이가 이날 뛰어다닌 게 그 짧은 견생의 마지막 달리기였다니. 다음날 그 작은 아이를 이리저리 검사하고 수술실로 보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결석 수술도 하기로 했다. 결석이 요로를 막으면 큰일 나요.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했기 때문이다. 풍뎅과 돌프는 이번 수술을 끝으로 2번 다시 마취하게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 하나로 간단하다는 결석 수술도 같이 해달라고 했다. 당시 뒤늦게 대학원에 다니던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하다 말고 그 과정을 계속 사진으로 찍었다. 의사로서 당연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풍뎅은 조금 불편했다. 하지만 의료 지식이 없는 입장인지라, 그리고 아가를 맡겨놓은지라 참을 수밖에 없어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불편함을 꾹 누르고 있어야만 했다. 4시간 만에 나온 몽이. 기운이 없고 마취도 덜 깨서 눈도 못 떴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 얼마나 놀랐을까.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아주 잘 됐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결석이 너무 안쪽으로 깊게 박혀 있어서 꺼내는 게 힘들었단다. 그리고 남자아이고 모양상 칼슘 옥살레이트겠지만 정확한 성분 검사를 위해 얼마의 비용을 내면 미국에 보내 검사를 해온다고 권했다. 그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먹는 음식이 그 결석의 성분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깊이 박혀 있는 결석이라면 다시 튀어나와 요로를 막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엑스레이 상으로 봐서 알고 있었을 텐데 굳이 수술했어야 했을까? 게다가 정작 숨 쉬는데 문제가 있던 코 안에 혹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조직만 떼어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는 건 막상 열어보니 CT 결과처럼 진짜 암이었기 때문에 퍼질까봐 건들지도 못하고 조직 검사만 한다는 건가? 라는 불안감이 지나갔다. 코 안에 혹이 그대로 있다면 몽이가 수술 전과 똑같이 숨쉬기 불편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건데 왜 수술하자고 한 건지 이해가 안 갔다. 하지만 풍뎅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말로 꺼내면 부정탈까봐, 진짜로 암이 돼버릴까봐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한마디도 못했다. 눈도 못 뜨고 통증에 시달리던 몽이는 전화기를 통해 아빠 목소리를 듣고는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겨우 목을 들어서 아빠를 찾았다. 풍뎅은 그 얼굴을 보다가 울어버렸다. 순식간에 없어진 이빨과 수술로 인한 배의 상처, 입안의 상처.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이 너무 미안했다. 몽이는 배의 수술 부위가 너무 부어서 퇴원이 늦어졌다. 배에 수술 전에 없던 작은 혹 같은 게 만져졌다.
의사쌤은 술부가 부어서 그런 거라고 했다. 몽이는 그 아픈 몸으로도 풍뎅이 병문안을 가면 너무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리고 빨리 가자고, 빨리 집에 가자고 문 쪽으로 유인했다. 그 아이를 놓고 오기가 마음 아팠다.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풍뎅 대신 병원을 다녀온 몽이 이모가 울면서 언니, 우리 몽이 데리고 여행 많이 다니자. 쫑이도 이제 혼자 있는 거 적응해야지. 라는 이상한 말을 했다. 더 불안해졌다.